나는 왜 나일까? 사실은 전제가 앞에 하나 있어야 되지. 나는 나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나일까? 김철수 씨, 당신은 김철수입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러이러한 이론에 따라서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읽기 전에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가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봅시다. 진짜 같은가? 보통은 네 라고 할 텐데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람의 세포는 죽었다가 다시 새 걸로 재생이 돼요. 어제보다 내가 몸무게 조금 늘었고 머리카락이 조금 길었고 키가 좀 자랐는데 어제의 내가 진짜 나인가?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냥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요. 요거 두 가지 이야기가 밑에 다 나오게 될 거다. 시작해 봅시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입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일성,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다. 어느 날 테세우스라는 이름의 배를 소유한 선주, 배의 주인이 배를 수리하러 왔다. 이 나무는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날 조선소 사람들은 이 배의 낡은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 하나로 바꿨다. 새로 바꾼 그 배의 이름은 테세우스인가? 테세우스 배겠지. 며칠 뒤 테세우스의 배 선주는 또 베이의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로 바꿨다. 그래도 테세우스인가? 테세우스지. 이후 테세우스 배 선주는 잊을만 하면 조선소에 와서 배와 널빤지를 바꾸었다.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모든 널빤지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소에서는 테세우스의 배에서 교체한 널빤지를 버리지 않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무서운데? 몇 년이 지나 결국 테세우스의 배를 구성하던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새 널빤지로 바뀌었다. 그래도 테세우스인가? 테세우스지.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조선소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널빤지로 테세우스의 배와 똑같은 배를 조립했다. 그러면 낡은 거 갖다 버리지 않고 모아서 만들어 놓은 배도 테세우스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세우스의 배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두 배 가운데서 어떤 게 진짜 테세우스 배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호기심 자극하고 있죠. 너무 궁금해. 나는 둘 다 테세우스의 배가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진짜일까?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배의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낸 배가, 골동품상에게는 헌 널빤지로 조립한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 것이다. 크게 어렵지 않대요. 그럼 대답은 뭐예요? 테세우스의 배는 두 개 다 진짜입니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대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관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크.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주와 골동품상은 관심이 다르므로 그들에게 두 배는 똑같은 배가 아닙니다. 관심에 따라서. 선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로 수리된 배가 진짜고 골동품상에 있는 건 가짜고, 골동품상 주인으로서는 옛날 후줄구레한 게 진짜고 새거 저거 가짜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 만약 새로 조립한 배가 원래의 배와 다르다면 어느 시점부터 다르다고 보아야 할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포인트. 어느 시점부터 다를까?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 어느 정도 달라야 다른 배인가? 골동품상은 널빤지가 30% 정도만 교체된 데는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50%는 어떨까? 80%는 어떨까? 이게 애매하네. 어느 시점부터 진품과 모조품이 구별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동일성 문제라고 한다. 동일성 문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어느 순간부터 두 개고 어느 순간부터 같아지는 건지 동일성 문제. 조금씩 변화하는 테세우스의 배를 원래의 배와 같은 배라고 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원래의 배와 같은 배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 동일성 문제. 사람도 테세우스의 배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새살이 솔솔 돋아나지.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데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7년 전에 이 뼈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뼈는 완전 다른 뼈야. 근데도 진짜 그게 난다? 이거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7년 전에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신체의 변화가 생겨도 그때의 내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일단 이 글은 전제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사람이다가 전제야, 전제.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다. 그것은 개인 동일성 문제다. 개인 동일성 문제. 인간에게 적용된 동일성 문제라서 인간 동일성 또는 자아 동일성 문제라고도 합니다. 어제의 내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나인가? 같은 나지. 동일성 문제로 접근을 해서 무엇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근거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동일성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같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아저씨가 명확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합시다.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 라고 말할 때의 같다와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의 같다가 서로 다른 뜻입니다. 따로 체크할게요. 앞에 같다는 내 시계와 같다 라고 할 때의 이 같다는 같은 종류이거나 특징이 비슷하다 라는 뜻이고, 뒤에 피터 파커씨 스파이더맨과 같은 사람이다.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의 이 같다는 완전히 똑같은 개체임을 뜻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개체냐? 비슷한 다른 개체냐? 앞의 동일성을 질적 동일성이라고 하고, 질적 동일성. 뒤의 동일성을 수적 동일성이라고 부른다. 색깔 일부러 구분하고 있어요. 두 개체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점이 많은 거고, 비슷하다. 두 개체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이다. 여기 요 말이 포인트예요. 수적으로 하나다. 수적으로 하나다. 수적으로 하나다. 수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나인 것보다 수적으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일성 문제의 더 중요한 개념인 거네. 개인의 동일성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수적 동일성이다. 수적 동일성. 영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가 사실은 스파이더맨과 같은 사람이고,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 새벽녘의 동쪽에서 보이는 별이 같은 별이라는 것 다 수적 동일성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에 같다. 개밥바라기와 샛별이 같다. 수적 동일성이다. 수적 동일성에 관련된 거랑 질적 동일성에 관련된 거랑 색깔 다르니까 꼭 구분하셔야 한다. 라는 것들. 이와 관련된 이론에 따지면, 이와 관련된 이론 무엇? 수적 동일성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무엇이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지 생각해 보자. 바로 이제 요게 포인트네요.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그것을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게 하는지. 완전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수적 동일성 밑에다가 생각날 수 있게 한 번만 더 쓸게요. 완전히 같은 개체. 완전히 같은 개체임을 보장해주는 이론이 뭘까? 이거겠네요. 옆에 핵심 정리 읽어봐야 되겠네요. 질적 동일성과 수적 동일성. 우리는 이제 수적 동일성에만 좀 신경 씁시다. 수적 동일성. 완전히 같은 개체다. 두 개체가 수적으로 하나다. 동일성 문제는 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수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어제의 너와 오늘의 내가 같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제의 나도 나고 오늘의 나도 나인 겁니다. 이런 거죠. 교과서 학습활동 일단 요 말은 외워놔야 돼요. 수적 동일성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준다.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수적 동일성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준다. 수적 동일성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준다. 질적 동일성은 둘 이상의 개체가 같은 종류이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지. 질적 동일성은 많아. 비슷한 애들이 많아. 하지만 수적 동일성은 완전히 같은 하나의 개체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질적 동일성은 비슷한 애들이 많아. 하지만 수적 동일성을 충족한다면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이 이야기.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건 뭐냐?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동일성의 문제에 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즉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다. 어제 네 몸이랑 지금 네 몸이랑 같은 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지.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체 이론이다. 동일성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렇지만 신체 이론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질러 용모와 체격이 완전히 변해지면 겉모습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같은 사람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10년 전에 그 사람과 10년 후에 그 사람이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용모나 체격이 달라졌다고 해서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체 이론은 약간 세련되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신체가 다르더라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인트, 시간과 공간에서 쭉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즉,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신체에서는 개인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자, 다시 체크.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신체 이론에 근거한 수적 동일성의 증명. 신체 이론은 뭐예요? 신체가 동일하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용모와 체격이 달라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서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괜찮을까? 네. 자, 그럼 다음 상황 한번 볼게요. 다른 이론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떨까? 색깔 바꾸러 갈 겁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자가 있다. 그래서 우연히 본 거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거지는 왕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어느 날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있다. 서로의 몸이 바뀐 것이다.
왕자는 얼굴과 몸은 그대로지만 거지의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지는 얼굴과 몸이 그대로였지만 왕자의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예요? 신체가 아니라 기억과 성격이에요. 기억과 성격. 기억과 성격.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자주 소재로 이용되는데, 그치, 요즘 왜 이렇게 만화, 네이버 웹툰 보면 회귀물이 이렇게 많아? 누구로 막 태어나고. 하지만 역대급 영지 설계사, 이거는 완전 재밌지, 요즘. 요즘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는 영화, 드라마, 만화 등에서 자주 소재로 이용되는데 대체로 서로의 영혼이 맞바뀌면서 생긴 거다. 정말로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몸, 즉 신체가 계속 변화해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왜? 영혼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다. 껍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근거로 동일성 판단하는 걸 영혼이론이라고 합니다. 왠지 되게 그럴듯하지.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웹툰 나오는 회귀물 막 이런 만화 보면은 어떻게 이건 진짜 만화니까 이루어지지.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 몸에 영혼에 들어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영혼이 바뀔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영혼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손쉬운 이론이긴 하지만 약점이 있다. 무슨 약점이 있다? 바로 영혼이라는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체크하자면 위에 나와 있는 것들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여기 영혼이론 이런 식으로 여기만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뭐 했어요? 신체 이론 했고요. 신체 이론에 의해서 동일성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다. 사람의 기억과 성격, 영혼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다. 영혼이 같으면 사람의 영혼을 근거로 그거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혼이론. 하지만 한계 영혼이란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제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신체 이론, 겉모습이 동일한가로 동일한지 판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신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말을 덧붙였죠. 뭐라고?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어 있으면 동일한 거야. 변해도 동일한 거야. 영혼 이론은 뭐에 대해 이야기해요? 영혼이 동일한가?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음. 이런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거 교과서 날개 활동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이 지닌 한계를 설명해 보자. 엄청 중요해요. 별표. 하지만 이미 다 체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외워 놓으실 때가 됐다. 신체 이론의 한계 변했는데 겉모습이 완전 성형수술하고 살 빼고. 영혼 이론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영혼 이론 자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누구예요? 심리이론이에요. 심리이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뇌를 맞바꾼다고 하자. 그러면 몸은 남자인데 여자의 몸인데 남자의 무언가가 들어가 있지. 영혼은 아니야. 뇌가 들어가 있는 거지. 각자의 신체는 놔두고 뇌만 바꾸는 것입니다. 뇌 체크. 서로의 뇌를 바꾼 뒤 남자와 여자의 지인들은 이들을 누구라고 여길까? 남자 몸에 여자의 뇌가 들어가 있어? 한번 옆에다가 해볼게요. 남자 몸에 여자의 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남자야 여자야? 헷갈리지. 그거에 대해서 심리이론은 남자라고 할지 여자라고 할지 한번 보자고.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남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을 여자라고 여길 겁니다. 왜? 뇌가 여자 거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외모만 남자일 뿐 중요한 단어 나오죠. 여자의 기억을 갖고 있고 여자의 버릇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건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심리이론이다. 여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심리이론도 좀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뭐 기억, 버릇, 느낌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 하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 음식에서 만든 어린 시절 집에서 음식을 만든 기억이 났다고 하자. 기억이 흘러 40대가 된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은 생생히 기억하지만 어린 시절 음식을 만든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문제가 되겠는데 기억, 버릇, 느낌을 통해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절에 기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인 건가? 심리 이론에 따르면 여기에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40대는 그의 어린 시절과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바로 요게 심리 이론의 한계지. 심리 이론의 한계. 여기에서 개인 동일성이 보장되려면 신체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역사 연속성을 덧붙여야 하듯 심리 이론도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해야 한다. 기억의 연속성? 기억이 연속되면은 잊지 않았을 텐데. 즉, 현재의 나는 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작년의 나는 재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의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체크. 중간고리들의 어린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지? 18세지. 18세의 나는 17세의 나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 17세의 나는 16세의 나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16세의 나는 15세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쭉쭉쭉쭉. 그러니까 6세에는 5세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에 연결돼서 5살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동일한 나라,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심리이론. 이 심리이론에서 꼭 기억만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 말고 다른 것도 나를 보장해 준다. 밑에 또 체크할 거 있을까요? 일단 요거 있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읽으러 올게요. 다음 페이지 먼저 봅시다. 기억뿐만이 아니라 행동, 성격, 말버릇, 태도까지 모두 종합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옆에 잘렸으니까 그냥 쓸까? 기억, 행동, 성격, 말버릇, 태도 얘네들을 싸그리 묶어서 뭐라고 그냥 심리라고 해놓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이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성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더라도 띄엄띄엄 있는 체크, 기억, 성격, 버릇 따위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심리 혹은 심리적 특성. 그럼 옆에다가 심리적 특성 이렇게 채워 놓으면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또 다시 넘어올게요. 심리이론 정리하러 가야지. 심리이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뭐다? 기억, 버릇, 느낌, 성격,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 기억을 잊거나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심리적 특성이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예요? 연속지, 연속. 연속된다라는 이야기 어디에서도 있었지? 신체 이론에서도 있었었지. 이렇게.
다음 마지막. 자, 근데 동일성의 난제들. 와, 이거 대답하기 너무 힘든데? 라는 문제가 하나 있대요. 누구?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생각해보지 않나? 나랑 똑같은 애 만들어 놓고 걔는 공부시키고 나는 놀러 가야지? 이런 것들. 하지만 세상은 쉽지가 않죠. 똑같은 애들 만들어 놓으면 걔가 놀러 다니고 내가 또 공부하고 있겠지. 동일성의 난제들. 동일성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최근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복제인간이다. 이때 복제의 대상이 된 원래의 사람과 복제인간 사이에서는 신체로 보나 심리 상태로 보나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신체 이론으로, 심리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얘네 그냥 동일한 사람인데? 내가 둘이네? 여기 보세요. 내가 둘이네야. 복제인간으로 따지면 내가 둘이네. 근데 수적 동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지. 왜? 수적 동일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나의 신체와 똑같은 게 하나, 기억, 성격이 똑같은 게 하나, 두 개네. 이게 수적 동일성의 모순이 된다.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질적으로야 동일할 수는 있지만 수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심리 이론에서 이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두 명이 생기는 경우에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있고 옆에 복제인간 세워놨는데 어때?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하면 심리 이론에서는 아니야, 둘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냥 얘기해버린대.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래. 다시 말해 특정한 한 사람과 심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생겨났다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원래의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 심리 이론에서는 새로 생겨낸 사람은 원래의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걸 부정한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동일성 개념이 1대1 관계였는데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한다라고 본다는 변화를 뜻한다. 동일성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다. 동일성의 개념이 바뀐다. 뭐라고? 새로 생겨난 사람과 원래의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원래의 사람과 복제되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앞으로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심리 이론에 따르면 동일하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린다.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여러 영화나 만화를 보면 대체로 복제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누군가?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나일까? 나를 나로 존재하는 건 무엇일까? 신체 이론에 따르면, 심리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옆에 왼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동일성 개념이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동일성 개념이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체에 모두 해당한다라는 의미다. 다른 말로 즉 수적 동일성이 더 이상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겨버렸구나. 이 이야기예요. 마지막 단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별표. 한 문제 내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이 단원에서 한 문제 내라라고 하면 요것이 될 것이다. 왼쪽 볼게요. 복제인간 사례에서 드러나는 동일성 판단의 난제. 신체 이론상, 심리 이론상 완전히 동일해. 수적 동일성 개념이 부정이 돼. 복제 이후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 두 개체가 다시 동일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 결국엔 나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나 봅니다. 됐고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푸시는데 4분만 드릴게요. 시작!
자, 문제 살펴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동일성 개념의 변천 과정은 없지. 아이고야. 동일성 개념의 변천 과정 없지. 동일성 개념을 설명한 학자의 견해도 없고, 인간과 사물에 적용되는 동일성 문제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인간의 동일성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것뿐이죠.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게 무엇인지 정답. 신체인지, 질적 동일성인지, 수적 동일성인지, 그거를 받쳐주는 이론이 신체 이론인지, 심리 이론인지, 영혼 이론인지. 개인의 동일성 문제를 인간 동일성 문제로 확장하고 그런 얘기는 없죠. 1번의 답은 4번. 2번. 테세우스의 배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낸 배가 진짜 배다. 그렇지. 테세우스의 배의 변화는 신체 변화와 유사합니다. 피부가 바뀌고 뼈가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배는 기존의 배와 널빤지가 동일하지 않다. 새로 갈아 끼웠으니까. 골동품 상한테는 낡은 배가 진짜다. 맞죠? 답은 5번. 새로 조립한 배가 원래의 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을 어떻게 정하기 어려운 거지. 50%? 30%? 80%? 애매하죠.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수적 동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수적 동일성. 그렇지. 잠깐만. 헛소리 할 뻔했네. 수적 동일성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질적 동일성이 못하는 거지.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개체다. 그렇죠.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다. 일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사물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누구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죠. 변화가 발생하는 개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변화해도 그게 연속성이 있다면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지. 두 개체가 같은 종류이거나 특징이 비슷하다. 이거는 대놓고 질적 동일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 틀리고 답은 2번. 3번 기억. 내가 변했지만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정답 1번. 수적으로 동일한 개체이니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밑에 거는 틀린 얘기니까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음 5번 문제. 니은. 신체 이론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몸이 변하니까. 신체 이론은 뭘로 판단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근데 겉모습은 자꾸 변하니까요. 정답은 1번. 겉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번 확인할게요. 영혼 이론을 따를 경우 디귿. 왕자는 얼굴과 몸이 그대로지만 거지의 기억과 성격. 거지는 얼굴과 몸은 그대로지만 왕자의 기억. 여기에서 왕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몸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왕자의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왕자라고 보는 거지. 정답은 몇 번? 몸이 바뀌기 전에 왕자. 왕자의 몸에 왕자의 영혼이 있지. 몸이 바뀐 후에 거지. 거지의 몸이지만 영혼은 왕자 거지. 답은 3번. 7번. 심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연속성도 중요한 걸로 받아들인다? 아니요. 심리에서의 중요한 거는 뭔데? 행동, 기억, 버릇, 느낌이지. 위에다 쓸까? 기억, 버릇, 느낌, 성격, 태도. 이런 거지. 개인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 맞고, 기억 이외의 행동, 성격, 말버릇, 태도 고려합니다. 맞고, 기억의 연속성 가지면 동일한 개인이다. 그렇지. 요거 설명하면서 18세의 나는 17세의 나의 기억을, 16세의 나의 기억을 서로 연결되는 거. 연속성을 강조하면 기억이 끊기거나 성격이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연속성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8번의 리을 뭐예요? 중간고리. 중간고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18세기의 나와 12세기의 나를 서로 연결해 주죠. 과거의 나의 기억을 이어줍니다. 8번의 답은 2번. 다음 42쪽 밑으로 내려와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누구? 복제인간. 복제인간. 원래 질적으로 동일해요. 그렇지. 나랑 똑같은 거 복사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원래의 인간과 수적으로 동일하다? 아니요. 수적 동일성은 뭐야? 몇 개야? 한 개만 있을 때 수적 동일성이지. 2번 탈락. 원래의 인간과 신체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렇지. 동일성 개념을 1대2 관계로 확장을 합니다. 1대2로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 원래의 인간과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에 따라서. 맞죠? 10번 비읍. 동일성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1대1에서 1대2로 바꾸는 겁니다. 즉 1대1이라고 하는 수적 동일성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다. 수적으로 동일하다고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고 이 말 외우는 겁니다. 수적 동일성이 더 이상 개인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적 동일성이 개인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음 14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개인 동일성은 이전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개인 동일성 문제를 다룰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질적 동일성이다? 아니죠. 질적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적 동일성이 문제가 되지. 복제인간의 경우 원래의 인간과 막 생겨난 복제인간 사이에 신체도 똑같지, 심리상태도 똑같아.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정답. 맞는 얘기. 밑으로 내려오셔서 개인 동일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입니다. 신체, 영혼, 심리 이론에 따르면 신체 이론은 겉모습, 영혼 이론은 영혼이 같은가, 심리 이론은 기억, 버릇, 느낌, 성격, 태도가 동일한가. 요 문제인 거지. 하지만 오른쪽으로 와서 빈칸 이어지는 거 볼게요. 네, 헷갈리실 일 없겠지만 요거 신체 이론, 예, 영혼 이론, 그 다음 심리 이론에 따르면 한계가 있지. 겉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영혼 이론은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심리 이론은 기억을 잊거나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에서는 무슨 개념을 가져와서 연속성의 개념을 가져와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거지. 밑에 2번 정우성이랑 손예진 나온 영화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 느낌이 안 나지? 못생겨서 그렇겠지?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는 건망증이지만 수진은 편의점에 두고 나온 음료와 지갑을 찾으러 갔다 철수와 마주칩니다. 수진과 철수는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을 하는데 수진이 건망증 심해지고 의사가 수진이의 뇌가 점점 죽어간다고. 결국 수진은 완전히 기억을 잃고 철수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철수는 그런 수진을 안타깝게 여겨봅니다.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신체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이다. 심리 이론에 따르면 동일하지 않다. 왜? 기억이 다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제재계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읽어는 보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글에는 개인 동일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세계관을 살펴봅시다. 다음을 바탕으로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이 등장하게 된 까닭을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그러네, 신체와 별도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영혼 이론이 등장하겠지.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능력의 근원이 영혼 혹은 푸시케라고 여겼고 이것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플라톤은 영혼이 신체가 머무는 물질 세계와 분리된 세계에 속한다고 믿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신체와 영혼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보았다. 다 필요 없어. 그리스 철학자든 플라톤이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든 전부 다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영혼 이론이 어디가 있냐? 영혼 이론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뭡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신체와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혼 이론이 등장할 수 있었다. 끝. 다음, 개인 동일성과 관련된 로크의 견해를 설명할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봅시다. 로크, 영혼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두 신체의 하나의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과거에 살았던 동일한 영혼이 현재에도 다른 신체에 깃드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오, 로크는 생각했어. 뭐라고? 영혼 이론? 그러면 요렇게 생긴 다른 사람한테 하나의 영혼이 요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정해 본 거지. 다음, 지금 내 몸에는 현재 나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몸에 내 12살 때의 영혼이 12살 때의 영혼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영혼 이론 문제 있어. 이거야. 이에 로크는 인간의 동일성과 구별되는 무엇을?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인간 동일성이란 신체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동일성이란 신체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로크는 감각과 지각에 대한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규정했고, 감각과 지각에 대한 자기의식이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고 규정했고, 자기의식이 없는 신체를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자기의식을 가진 비실체적 존재를 인격이라고 규정하며, 인격이야말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주장을 했다. 로크는 개인 동일성의 기준을 뭐라고? 인격으로 봐야 한다. 신체 이론, 영혼 이론, 심리 이론, 이 셋 중에 누구랑 제일 비슷해? 정신 차려야 돼. 심리 이론하고 제일 비슷하지.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나를 나로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됐어.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눠보세요. 2008년 소실되었다가 소실되기 방화지. 2013년 복원이 된 숭례문 사진입니다.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의 숭례문과 복원 이후의 숭례문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은 건물이 오래전부터 같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같은 대상으로 인식되니까, 동일하지 않아. 재료도 다르고 모양이 완벽하게 같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복원한 거지. 저도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거지. 옆에 거 정리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는 사상, 가치관, 예술작품,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용어나 개념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심 대상의 무엇, 개념과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담긴 사상, 신념,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동일성 개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성 개념에는 같은 종류거나 특징이 비슷함을 뜻하는 내 시계랑 같은 시계네? 질적 동일성과 두 개체가 완전히 같은 하나다를 뜻하는 수적 동일성이 있는데 수적 동일성이 개인 동일성을 보장한다. 완전히 같은 하나다. 수적 동일성, 개인 동일성을 보장해준다. 개인 동일성을 판단하는 이론은 겉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 이론, 겉모습, 신체 이론, 영혼을 기준으로 하는 영혼 이론, 기억, 버릇, 느낌, 성격,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 이론.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은 연속성을 고려해야 그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체크.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은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다. 요 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 문제 100% 뭐예요? 신체 이론 기억, 영혼 이론 니은, 심리 이론 디귿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니은과 달리 디귿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기억과 디귿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각각의 특징 확인하셔야 한다. 4번 복제인간이 지닌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동일성 문제에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체이론, 심리이론상 원래의 사람과 동일하다. 그렇지. 복제인간은 신체도 똑같고 심리도 똑같으니까. 복제 이후 삶에서 원래의 사람과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갖게 해줄 수가 있다. 복제 인간은 1대1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1대1, 한 개만 있어야 돼. 수적 동일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동일한 개체가 다시 동일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정치.